청와대 새누리당에 이어 오늘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언했습니다. 역사교과서가 좌경화돼 있다는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 겁니다. MBC 수장인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연일 공안몰이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메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다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현실인데요.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국민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김성재 전 한겨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일간지에서 거의 같은 사안을 다뤘죠. 톱기사가 단연 국정교과서 소식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도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신문을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편집이 굉장히 새로운 편집을 했더라고요. 예. 한겨레신문이 오늘 아침에 세 가지 그 이슈에 관해서 나란히 썼는데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메카시즘 바람이 불고 있죠. 고용주 이사장 문제도 있고, 예. 국정교과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주 재미난 그 소식이었는데,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어떤 또 이런 발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이 메카시즘 정말 시대 역행적이고 유신 독재 시절로 퇴행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오늘 한겨레 신문이 다뤘고 경향신문도 역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그런 같은 제목으로 사설을 세 꼭지를 썼는데요. 그 사설이 다 비슷한 내용으로 유신시대 회귀, 그 시대착오적인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사설들을 실었습니다. 굉장히 그 평소에는 보기 힘든 예. 그런 이제 보도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우선 국정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보면은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고 예. 유신독재 회기다라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반면에 조선일보나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역시 그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 이 문제는 워낙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예. 그 이야기여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주 또 재미나게 신기한 게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아주 그 사설에서 제목에서부터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제목을 단 그 사설들을 썼고요. 예. 조선일보는 대놓고 이제 그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대신에 살짝 비판만 하는 정도. 이랬고요. 동아일보도 약간 그런 논조였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겨레 편집 방향이 오늘 굉장히 새로웠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보시죠. 네. 예, 오늘자 한겨레신문 오늘자 한겨레신문입니다. 일면입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서요. 첫 번째 맨 위에 올라 있는 기사가 결국 국정교과서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박근혜 정부를 예. 다뤘고요. 바로 그 밑에 극우들의 공영방송 KBS 이사 고영준 시대 의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KBS 고영주 씨는 MBC 방송문화진흥원 박문진 그 예. 이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KBS 이사가 고영주 이사를 시대 의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네, 보도를 공영방송 했고요. 이사장들의 이념이 상당히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예. 현관 글자에도 이념잣대, 그래서 신영복이 썼다고 처음처럼이라는 그 예. 글자를 교체하라, 뭐 이런 그 기사를 실었는데, 네. 이 세 가지가 다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그 메카시즘, 이런 그 동일한 그 공통점이 있는 주제여서, 근데 예. 이 세 가지 기사를 한 제목으로 묶은 게 바로 한겨레 거꾸로 일면에 가는 나왔던 대한민국.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런 보도였고요. 예. 교과서 국정화를 다루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국정화 회귀는 박의 지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이었다라는 그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를 굉장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화 그 발언을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꺼낸 건 아니었고 새누리당 또 아까 얘기 황우여 교육장관 계속 이렇게 그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이었다, 의지였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잠깐만 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 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이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신념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여권에서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화 드라이브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 열망이 예. 투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예. 처음에 시도가 됐고요. 그랬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검정화로 다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30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고 보면 교과서 국정화는 북한이 이 국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예, 몇 안 되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예. 또 뭐 일부 아프리카의 그 군사 독재 국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유엔에서도 얼마 전에 교과서 문제는 정부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네티즌들은 이제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또 재미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국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종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엔에서 얼마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엔에서도 권고한 이런 부분을 지금 연설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지금 뭐 아몰랑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재미난 댓글도 달고 있고요. 예, 경향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사설이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군요. 네, 한겨레 이 사설이 오늘 사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유신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서 그 사설의 앞부분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정화 방침을 굳혔는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일부 독재 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신 독재 시절 도입했다가 2011년에야 겨우 없앤 과거의 잔재다. 이 부활이 다시 정치 교육의 후진국 대열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며칠 전 유엔 총회 연설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국제 기준을 내팽개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이렇게 아주 일갈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럼 경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향신문도 역시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보면요. 국정 역사 교과서 공세 지금 하고 있는 그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공세가 총선을 겨냥한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일면 톱인데요. 뉴스 분석이라는 코너에서 친일 독재 비화 민주화도 매도하고 색깔론 앞세워서 강행하고 있다. 또 정부가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념 대립을 하고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아서 그 보도를 했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6개월 남았나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 새누리당과 이 보수 수구 세력들은 늘 이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종북이다, 뭐 빨갱이다, 좌파, 좌편향이다 이 주제만 꺼내면 하여튼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선거 가까워지니까 또 이렇게 이념 전쟁을 하고 색깔 논쟁을 또 꺼내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경향신문 일면 톱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일면에 그렇게 세 가지 시리즈물처럼 기사 세 개를 나열을 했는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설을 하나의 테마로 묶었더라고요. 네, 이 사설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재미난 편집이었는데요. 보통 그 신문의 사설이 하루에 3꼭지가 나오는데요. 3꼭지가 다 똑같은 앞에 그 제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적들. 첫 번째는 민주주의 모독하는 시대부흥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열린 사회와 그적들 교과서를 이념 도구로 삼는 정권, 바로 국정교과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고요. 세 번째가 열린 사회와 그적들 시민 감시 빅브러더 꿈꾸는 권력. 그래서 이 포털에 대한 감시, 그 다음 카카오 세무조사하고 그 감청을 또 다시 하겠다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설이 아주 공통적으로 지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교과서를 이념독으로 삼고 또 시민 감시 빅브러더를 꿈꾸는 정말 다 하나같이 시대를 정말 그 30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이런 그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하루의 사설이 똑같은 사설이 같은 제목으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 시대가 정말 암흑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향신문도 그렇고 한겨레신문도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면 톱과 일면을 다 털어서 다루고 사설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시각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그 테마를 보면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였던가요?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한 게 있었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바로 보수 언론의 경우로 넘어가 보죠.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은 사실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정작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그 좌편향이라고 계속 그동안 조중동이 그 보수 수고언론들이 교과서를 고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과서 논란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돼 왔는데, 그래서 검정제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검정제도를 유지를 하면서 검정제도를 통해서 교과서를 좌편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동안 조중동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 조중동이 시비를 걸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검정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를 좌편향 그 문제를 뜯어 고치겠다면서 다 고쳐가지고 내기도 했고요. 금성 교과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대 자가당착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로 해서 교과서에서 좌편향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검정제를 안 하고 국정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신문들도 약간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신문이 문화일보까지 국정교과서로 하는 게 사실은 좌편향을 제거를 해야 되지만 국정교과서로 하는 거는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 검정 교과서에서 좌편향을 제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신문들도 언론들도 당황한 것 같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화를 드라이브를 세게 걸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선일보 일면 어떻게 기사가 나왔었는지 일단 어제 나왔던 보도부터 잠깐 보시죠. 네, 어제부터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서 기사를 다뤘는데요. 제목이 단일 국사 교과서로 바꾼답니다. 이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화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단일 교과서라고 하거든요. 단일 교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통합 교과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어감이 확 다르죠.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굉장히 집권 정부가 뭔가 국정화, 통일화 시켜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단일 교과서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완전히 좀 다르죠.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 청와대 지침을 받았는지 단일 교과서라는 표현을 써서 단일 교과서로 바꾼다라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도를 했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두 파벌려 환영하는 것 같은 기존의 다른 사안에 대한 논조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바로 동아일보 사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요, 동아일보가 약간 좀 애매한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오늘 심지어 일면에는 국정교과서 이슈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이 그 사안을 굉장히 크게 다뤘는데 일면에 동아일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혹시 있나 봤더니 사설이 있었군요. 사설에 이제 관련 내용이 있는데,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한국 교과서 날림 걱정 알고나 국정화 추진하는가,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을 뜯어보면 오류와 편향성 있는 교과서를 통과시킨 검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정화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국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하지만 이 칼럼의 사설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좌편향된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논조를 절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편향을 고쳐야 되고 검정 교과서에서 검정화 작업에서 일단 그걸 고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좋지 굳이 국정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국정화 방침에 대해서는 살짝 비판을 하고 있지만, 좌편향이다라고 하는 이 논조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동아일보 사설은요. 오늘 중앙일보라던가 또 석간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검정제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지 국정화를 찬성하진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무리수를 인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조중동 언론도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국정화를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권고도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최근에 이 무슨 전교조 교사들이 아니고요, 중도 교총 소속에 있는 교사들하고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70% 이상이 국정화는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 교사들, 선생님들과 역사 공부하시는 교수 이런 분들이 국정화는 정말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반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드라이브가
그 조중동 보수 언론, 수구 언론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는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보도. 이 보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 언론이 국정교과서와는 달리 상당히 네. 진보 언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보였는데요. 예, 우선 경향신문의 보도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주실까요? 네, 경향신문 그 보도를 보면은요. 예. 7일 어제자입니다. 예. 어제자 6면에 난 기사인데요. 고영주 극우 메카 시즌 발언 갈수록 가관이다. 예.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기사를 이 고영주 씨 발언을 그동안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이제 쭉 발언을 한 건데 박문진 이사장으로 나와서 발언한 건데 예. 이게 7일 오늘 또 어제 그저께 계속 나와서 이제 발언했는데 정말 이 제목 그대로 정말 점입 가경이었죠. 예. 갈수록 가관이었죠.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변형된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었고 문재인 당대표도 새정치 당대표도 공산주의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예. 심지어는 뭐 여러 사람 평가를 했어요. 뭐 김문수 경기지사를 포함해서 여당 쪽 인사들까지도 막 그 거침없이 이런 예.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제정신을 가진 분인가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로 거침없는 발언. 그래서 경향신문 제목이 재밌죠. 갈수록 가관이다. 저런 노골적인 표현을 사실 많이 안 쓰잖아요.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예. 도대체 어떤 이렇게 이따가 한겨레 기사를 사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 정말 변형된 정신 파탄자나 인격 예. 파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예, 그 노무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한 게 바로 한겨레에서 같은 날에 기사가 네. 또 실린 게 있죠. 네, 7일 기사입니다. 예. 반성은커녕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예. 멘트를 땄고요. 그 고영주 이사장 문제 발언들을 예. 묶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라고 했고요. 사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고요. 예. 검사가 되면 대부분 좌경화가 교정된다. 예. 이런 발언도 했고요.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대부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하면서 알고 찍은 사람들은 이적 행위자다. 이런 발언을.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49%가 넘는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난 국민의 대선 때 절반이 이적 행위자군요. 그러니까요. 이런 발언은 국민들의 절반을 공산주의 무시하고 능멸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시하는 그 박문진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는지 예.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박문진 이사장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방통위원장이거든요. 예. 방통위원장이 사법부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임명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이 이분을 이렇게 임명을 한 건데 이건 너무나 웃긴 발언. 이것도 역시 자가당착적인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있었던 방통위원장 책임져야 되거든요. 예. 이런 정말 이거 앞뒤가 안 맞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발언들을 망언들을 막 쏟아낸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한겨레에서 나왔던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예, 이번 오늘 기사였나요? 7일자 사설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7일자 사설이요? 아까 말씀드린 어제 사설입니다. 예. 이 사설의 제목이 이 정도면 인격 파탄자 아닌가 이런 제목. 이 한겨레가 요즘에 이렇게 심한 아주 과격한 예. 이런 사설들을 잘 안 쓰는데요. 한겨레 사설이 인격 파탄자 아닌가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 소개드리면은 예. 친북 행위자,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치명적인 모욕이다. 문제는 고 이사장한테 그렇게 재단할 근거도 권한도 전혀 없다는 점이고 그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민주시민의 기초적 덕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예.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동아일보가 이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요. 예. 이제 국감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예.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내분 겪는 여야, 예. 고영주 국정화 꺼낸 똘똘 뭉쳤다. 예.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 이 망언과 망발을 비판한 게 아니고요. 이제 국감을 싸잡아서 이제 같이 보도를 하면서 고영주 국정화권에는 여당과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예. 이제 엉뚱한 이제 보도를 한 거고요. 동아일보 사설이요. 사설을 보면은 바로 그 지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점인데요.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도 정쟁 국감도 문제다. 그러면서 고영주 발언과 정쟁을 하는 국감도 똑같이 문제다라고 싸잡아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물타기처럼 보이는 보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조선일보 기사 일면 기사가 고영주 말폭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근데 조선일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조선일보가 이 고영주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예. 고영주 이사장 발언 또 시끌 예.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썼어요. 그냥 소란스러운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축소하는 것 같아요. 이걸 무슨 마치 해프닝인 것처럼 이렇게 시끌, 소동 이런 느낌을 주는 그 표현을 조선일보가 썼고요. 더 재미난 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거는 조선일보가 이 발언을 한 고영주 이사장의 어떤 이 메카시즘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고영주 이사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따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고영주 이사장이 국감에서 충분히 그 문제 발언들을 다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인터뷰를 해서 제목을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 추진한 세력이 공산주의자들 아니냐. 유일하게 반론 보도를 상당히 지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이건 반론이 아니고요. 주장을 전하는 네, 정도죠. 주장을 그대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마치 고영주 이사장의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다 해봐라. 지면 다 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 굉장히 크게 인터뷰 기사를 썼고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사설이나 이런 발언 칼럼이나 보도는 아예 뭐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움찔하고 당황하고 이런 표현을 반응을 보였는데 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망언 망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굉장히 감싸고 두둔하는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고영주 이사장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이제 불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고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세월호 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 이런 데서 굉장히 가족들을 모욕하는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 극우 파쇼적인 인물이거든요. 조선일보가 이런 고영주 이사장을 감싸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를 굉장히 옹호하고 하면서 같이 붙어서 그때 떡고물을 나눠 먹었던 그런 언론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이런 신문이 과거 친일 그리고 독재, 자본 권력과 빌붙었던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